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이 모든 게 거짓말. 강세연의 목소리가 회장실을 가득 채웠다. 59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는 그였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신문 스크랩은 그의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다. 1985년 11월 3일자 교통사고 기사. 산미철강 부사장 김익두 내외 사망. 그 옆에는 흐릿하게 찍힌 사고 현장 사진과 함께 의문의 목격자 진술이 적혀 있었다. 사고 직전 검은색 승용차가 고의로 들이받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으나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지었다. 강세연의 손이 떨렸다. 아니, 김세연의 손이 떨렸다. 그것이 그의 본명이었고 그 기사 속 김익두가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검은색 승용차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랬다. 강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산미그룹 본사 빌딩. 35층 건물의 최상층인 이곳 회장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찬란했다. 하지만 그 찬란함 뒤에 숨겨진 어둠을 이제야 그는 보기 시작했다. 책상 위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익명으로 배달된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었다. 1985년 당시 산미철강 내부 회계장부 사본, 강필수와 김익두 사이의 후계 구도를 다룬 사내 문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고 당일 강필수의 차량 정비 기록, 브레이크 라인 교체, 사고 다음 날 새벽 2시에 정비소를 찾았다는 기록이었다. 왜 한밤중에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강세연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6살 때 처음 강필수의 집에 왔던 날. 그때 강필수는 그를 꼭 안아주며 말했었다. 세연아,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내가 내 아버지가 되어줄게. 아버지가 너를 사랑했던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해줄게. 그 말을 들으며 어린 세연은 울었었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젖어 매일 밤 울던 아이에게 강필수는 따뜻했다. 밤마다 방에 와서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줬고 악몽을 꿀 때마다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켜줬다. 괜찮아. 아버지가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그 목소리가, 그 손길이 진짜였다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랬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리 보였다. 강필수의 그 다정함은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철저한 계산이었을까? 김익두의 아들을 거두어 키움으로써 창업주 사장의 신임을 얻고 동시에 자신의 범죄를 영원히 묻어버리려는 완벽한 알리바이. 세상 사람들은 말했다. 강필수 회장은 참 의리 있는 사람이야. 친구의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웠잖아. 그 칭찬 속에 숨겨진 진실을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강세연은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동시에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53년. 53년을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진심으로 존경했고 사랑했고 그를 위해 헌신했다. 산미철강이 지방의 작은 제철소에서 대한민국 10대 그룹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밤낮 없이 일했다. 해외 바이어들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공장 현장에서, 신규 사업 개발 회의에서 그는 늘 최선을 다했다. 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살인자에게 바친 헌신이었단 말인가? 전무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인터폰 너머로 들려왔다.
강세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진정하자. 지금은 아직 아니다. 그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이 넣고 잠갔다. 얼굴을 추스르고 회의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다. 산미그룹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었다. 창업 당시의 작은 공장 사진, 첫 수출 계약서를 든 강필수의 젊은 모습, 그룹 선정 기념식, 그리고 그 옆에 늘 함께 서 있는 자신의 모습. 모든 사진 속에서 강세연은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들이 너무도 쓰라려 보였다. 그랬다.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맨 앞자리에는 강지강이 앉아 있었다. 강필수의 친아들이자 명목상으로는 강세연의 동생이었다. 58세의 강지강은 풍채가 좋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비만이었다. 배가 불룩 나와 있었고 얼굴은 술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강세연을 보자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늦으셨네요. 그 말투에는 존중이 없었다. 평생 형이라고 불렀지만 그 호칭 속에는 늘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다. 핏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지강은 늘 의식하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 강필수가 강세연을 더 신뢰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강지강의 눈빛에는 질투가 어렸다. 그랬다. 미안하네. 처리할 서류가 좀 있었어. 강세연은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안건은 새로운 철강 플랜트 해외 수출건이었다. 강세연이 직접 추진하던 프로젝트였고 성사되면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이 될 예정이었다. 강세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완벽했다. 시장 분석, 재무 구조,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여 있었다. 임원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세연 전무님이십니다. 이 정도면 계약 성사는 확실하겠습니다. 재무팀장이 말했다. 하지만 강지강이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이 프로젝트 자금 조달 계획을 보니까 우리 자체 자금으로만 진행하려는 건가요? 외부 차입을 늘려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어떨까요? 강세연은 강지강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짜증이 어려 있었다. 강지강은 항상 이랬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제안을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프로젝트에 구멍을 내려는 의도였다. 외부 차입을 늘리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리스크가 증가한다. 그것쯤은 경영학 기초도 아는 상식이었다. 하지만 강지강은 늘 이런 식으로 회의를 방해했다. 왜? 형이 성공하는 것을 보기 싫어서, 아버지가 형을 더 칭찬할까봐 두려워서. 지강 전무님, 강세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장기 계약입니다. 외부 차입을 늘리면 환율 변동과 금리 변동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우리 그룹의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자체 자금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하긴 하죠. 하지만 수익률은 낮지 않습니까? 강지강이 반박했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글로벌 경기가 불확실한 시기에는. 강세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강지강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표정은 불만으로 가득했다. 회의는 강세연의 계획대로 진행되기로 결론났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나가는데 강지강이 강세연에게 다가왔다. 형님, 잠깐만요. 둘만 남았을 때 강지강의 표정이 변했다. 아까의 불만은 사라지고 대신 비굴한 미소가 떠올랐다. 형님, 사실 제가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또 돈 이야기야? 강세연이 차갑게 물었다. 강지강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아, 형님도 돈이 아니고요. 그냥 제 팀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예산을 좀 더 배정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강세연은 강지강을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강지강이 맡은 재무팀은 늘 문제였다. 예산은 항상 초과되고 회계는 불투명했고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왔다. 하지만 강필수는 늘 덮어줬다. 지강이도 배우는 중이야. 실수할 수 있지. 그렇게 말하며 아들을 감쌌다. 하지만 강세연은 알고 있었다. 강지강의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공금 횡령, 허위 계약서 작성, 비자금 조성, 증거는 충분히 있었다. 다만 강세연이 눈 감아준 것뿐이었다. 왜? 가족이니까, 동생이니까, 아버지의 친아들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랬다. 지강 전무. 강세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번 분기 재무팀 예산 집행 내역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강지강의 얼굴이 굳었다. 예.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모든 부서의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라는 회장님 지시사항 아시죠? 알죠, 알지만. 강지강이 말을 더듬었다. 그건 다음 주까지 제출하기로 했잖아요. 다음 주면 늦습니다.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강세연은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듯 서류를 챙겼다. 강지강은 황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강세연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중얼거렸다. 입양아 주제에 진짜 아들한테 이러는 거야? 그 말이 강세연의 귀에 들렸다. 강세연은 걸음을 멈췄다.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대신 날카로운 빛이 감돌았다. 뭐라고 했나? 강세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끓고 있었다. 강지강은 당황하며 손을 저었다. 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다시 말해봐. 강세연이 한 걸음 다가갔다. 입양아 주제에 라고 했지? 강지강은 뒤로 물러섰다. 형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늘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형이 지금은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보였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화가 나서 그만. 입양하면 어떻고 친아들이면 어때? 강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53년 동안 이 집안의 아들로 살았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렀고 너를 동생이라 불렀어. 그게 가짜였나? 혈연이 없으면 가족이 아닌 건가? 강지강은 대답하지 못했다. 강세연은 계속했다. 내가 이 그룹을 위해 뭘 했는지 알아? 20대 때부터 현장에서 일했어. 공장 바닥에서, 영업 현장에서, 해외 지사에서 밤새워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했어. 왜? 이 그룹을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너는 뭘 했어? 강지강의 얼굴이 붉어졌다.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나도 열심히 했어. 열심히? 강세연이 비웃었다. 재무팀이 지난 3년간 예산을 얼마나 초과했는지 알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나왔는지 알아? 그게 열심히 한 거야? 그건 불가피한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야. 무능함이지. 아니, 무능함을 넘어서 고의적인 횡령이야. 그 말에 강지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뭔 소리야? 내가 언제 횡령을. 증거가 있어. 강세연이 차갑게 말했다. 지난 2년간 내가 만든 유령 계약서들,
실존하지 않는 업체들과의 거래 내역, 그리고 그 돈이 흘러간 비밀 계좌. 다 알고 있어. 강지강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형님, 그게 아니라고. 강세연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럼 뭔데? 설명해봐. 왜 존재하지도 않는 대명산업이라는 회사에 3억을 송금했는지, 왜 그 계좌가 내 천한 명의인지 설명해봐. 강지강은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마침내 벽에 등을 기댔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형님, 제발.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갚을게요. 제발. 그 모습을 보며 강세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 실망, 그리고 묘한 연민. 이 사람은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았다. 친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보장받았지만 실력은 따라주지 않았다. 그래서 비리에 손을 댔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그랬다. 지강아. 강세연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너도 알잖아. 이대로는 안 돼. 이 그룹이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무너지는 거야. 수천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도 함께 무너지는 거고. 알아요, 알아. 강지강이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도박으로 잃은 돈을 메우려다 보니. 도박? 강세연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변했다. 내가 카지노에 드나든다는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형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만 덮어주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강지강이 애원했다. 하지만 강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5년 전에도 3년 전에도 같은 말을 했어. 그때마다 나는 믿어줬어. 아버지한테 보고하지 않고 내 돈으로 구멍을 메워줬어. 하지만 이제는 안 돼. 선을 넘었어. 그럼 어쩌라고요? 강지강이 갑자기 소리쳤다. 형님은 완벽하시니까 좋겠네요. 실수도 안 하시고 뭘 해도 성공하시고. 하지만 나는 달라요. 나는 형님처럼 똑똑하지도 능력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형님이랑 비교해요. 역시 세연 전무님은 다르다. 지강 전무는 아무것도 못한다. 매일 듣는 소리예요. 강세연은 조용히 강지강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게 내 잘못이야? 잘못까지는 아니지만. 강지강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님이 너무 완벽해서 나는 항상 부족해 보여요. 아버지도 항상 형님만 칭찬하세요. 세연이는 참 똑똑하다. 세연이 덕분에 그룹이 여기까지 왔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아들도 아닌 거예요? 그 말에 강세연의 가슴이 찔렸다. 강지강도 나름의 상처가 있었던 것이다. 친아들이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아픔. 입양아인 형에게 늘 비교당하는 서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리를 저지를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 지강아, 나도 쉽지 않았어. 입양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어. 사람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다 들었어. 강필수 회장이 불쌍해서 키운 거지. 결국 피는 못 속인다더라. 그런 말들을 듣고도 나는 이를 악물고 견뎠어. 왜? 인정받고 싶어서. 이 가족의 진짜 일원이 되고 싶어서. 강세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너는 이미 인정받고 있었어. 아버지의 친아들이라는 것만으로. 그 특권을 너는 몰랐던 거야. 강지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다. 강세연은 한숨을 쉬었다. 이번 주 안에 모든 비리 내역을 정리해서 나한테 보고해. 그리고 스스로 아버지한테 고백해. 그게 마지막 기회야.
만약 숨기거나 도망치면 나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거야. 형님, 나가봐. 더 할 말 없어. 강세연은 돌아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강지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강세연은 창밖의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다.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 누가 알까? 이 화려한 그룹의 뒤에 숨겨진 어둠을. 그랬다. 휴대폰이 울렸다. 강필수 회장의 비서였다. 세연 전무님, 회장님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오늘 저녁 7시에 회장님 댁으로 와주시겠습니까? 강세연은 잠시 망설였다. 오늘 아침에 발견한 그 서류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금 그 사람을 만나면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7시에 뵙겠다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강세연은 다시 서랍을 열었다. 낡은 신문 스크랩과 서류들을 꺼내 다시 읽었다.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다. 정말 강필수가 그랬을까? 정말 그가 자신의 부모를 죽인 살인자일까? 아니면 이것도 누군가의 음모일까? 확신을 가지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랬다. 오후 시간 동안 강세연은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먼저 오래된 지인에게 연락했다. 이재명, 20년 전 같은 대학을 나온 선배로 지금은 검찰에서 일하고 있었다. 재명 형 나야. 세연이. 오, 세연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형한테 부탁 좀 하려고. 1985년도 교통사고 기록 좀 찾아볼 수 있어? 1985년? 거의 40년 전 일인데. 무슨 사건인데? 산미철강 부사장 김익두 교통사고 사건. 당시 단순 사고로 종결됐는데 의문점이 좀 있어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세연아, 그거 내 친아버지 사건 아니야? 맞아. 왜 갑자기 그 사건을?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어. 혹시 재조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서. 이재명은 한참 생각하는 듯했다. 쉽지 않을 거야. 시효도 지났고 당시 종결된 사건이라. 하지만 내가 아는 선배가 그때 교통과에 있었어. 한번 물어볼게. 하지만 세연아, 조심해. 만약 진짜 뭔가 있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연루될 수도 있어. 알아. 그래서 확인하려는 거야. 전화를 끊고 강세연은 두 번째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사설 탐정이었다. 강세연은 몇 년 전 회사 내부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할 때 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 여보세요, 박 탐정님? 강세연입니다. 아, 전무님. 무슨 일이십니까? 조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985년 11월 3일 김익두 부사장 교통사고 건입니다. 당시 목격자 진술, 차량 정비 기록, 보험 청구 내역, 가능한 모든 자료를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일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정확한 게 중요합니다. 비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세연은 회사 법무팀에 연락했다. 최 변호사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30분 후 최 변호사가 강세연의 사무실로 왔다. 40대 중반의 베테랑 변호사로 산미그룹의 모든 법적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전무님? 강세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그룹 내에서 횡령이나 배임 같은 범죄가 발견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최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임원급에서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추정하기로는 수십억 원대입니다. 최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내부 감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회에 보고한 후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만약 그 임원이 회장님의 가족이라면요? 최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무님, 혹시 지강 전무님 말씀이십니까? 강세연은 대답 대신 침묵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최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전무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장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겁니다. 친아드님이시잖아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재벌 그룹에서는. 그래서 묻어두라는 겁니까? 강세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렇게 하면 이 그룹은 결국 무너집니다. 썩은 곳을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썩습니다. 최 변호사는 강세연의 눈빛을 보고는 이것이 단순한 상담이 아님을 깨달았다. 전무님, 정말 하실 겁니까? 해야 합니다. 이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회장님과의 관계는 그건 제가 감수할 문제입니다. 강세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법무팀에서 증거를 수집해 주십시오. 지강 전무의 지난 5년간 모든 재무거래 내역, 계약서, 승인 문서, 모든 걸 확보해 주십시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알려지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재앙이 올 겁니다. 그랬다. 저녁 7시 강세연은 강필수의 저택에 도착했다. 서울 평창동 언덕 위에 자리한 대저택이었다. 강세연도 이곳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다. 정원의 느티나무, 뒤뜰의 연못, 2층 발코니. 모든 게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처음 온 곳처럼.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사가 맞이했다. 세연 도련님,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련님. 그 호칭이 강세연의 귀에 이상하게 들렸다. 나는 정말 이 집의 도련님인가? 아니면 그저 손님인가?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강필수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75세의 노인이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은발이 깔끔하게 빗어져 있었고 정장 차림새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강세연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세연아, 왔구나. 오늘 회의가 어땠니? 잘 진행됐습니다, 아버지. 강세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53년간 해온 대답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아버지라는 호칭이 오늘은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았다. 목이 메는 것 같았다. 강필수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해외 수출권 잘 성사시키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네라면 믿지. 자네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으니까. 그 말에 강세연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그럼 지금부터 할 일은 뭔가? 실망이 아닌가? 식사가 준비되었다. 강필수와 강세연 단둘이 마주 앉았다. 강지강은 오지 않았다. 지강이는 어디 있습니까? 강세연이 물었다. 그 녀석 또 약속이 있다고 하더구나. 요즘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 강필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저녁 한 끼도 같이 못 먹는구나. 강세연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강지강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거나 술집에서 여자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하지만 강필수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식사를 하며 강필수가 물었다. 세연아, 요즘 무슨 고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강세연은 고개를 들어 강필수를 바라봤다. 그 얼굴을 들여다봤다. 75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평생 사업을 하며 쌓인 피로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아닙니다.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챙겨야지. 자네 없으면 이 그룹 어떻게 되겠나? 그 말에 강세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 저 없어도 그룹은 잘 돌아갈 겁니다. 무슨 소리야? 자네가 이 그룹의 기둥이야. 내가 죽고 나면 자네가 이끌어가야 해. 그 말에 강세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후계자는 지강 아닙니까? 강필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세연아, 솔직히 말하마. 지강이는 준비가 안 돼 있어. 능력도 부족하고 책임감도 없어. 그 녀석한테 그룹을 맡기면 5년도 못 가서 무너질 거야. 하지만 친아들이시잖습니까? 친아들이라고 해서 다 그룹을 맡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니야. 능력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해. 그게 자네야, 세연아. 강세연은 숨이 막혔다. 이것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자신의 친부를 죽인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그룹을 맡기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도 자신의 친아들 대신에. 아버지. 강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네라면 할 수 있어. 내가 봐왔잖아. 자네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 똑똑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었어. 그래서 내가 자네를 믿는 거야. 강필수가 강세연의 손을 잡았다. 세연아, 나는 자네를 진짜 아들처럼 생각해. 아니, 어쩌면 지강이보다 더. 그건 혈연 때문이 아니야. 자네의 인품과 능력 때문이지. 그 손길이 따뜻했다. 하지만 강세연에게는 차갑게 느껴졌다. 이 손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손일까? 이 입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강세연은 손을 빼려 했지만 강필수가 꽉 잡고 있었다. 세연아, 내가 죽기 전에 이것만은 확실히 해두고 싶구나. 이사회를 소집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야. 자네를 다음 회장으로 지명한다고. 그랬다. 강세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지,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뭐든 물어봐라. 1985년 11월 3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강필수의 얼굴이 굳었다. 손에서 힘이 빠졌다. 왜? 갑자기 그날을 묻니? 그날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김익두 부사장, 제 친아버지요. 강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말 단순 사고였습니까? 강필수는 강세연을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세연아, 누가 그런 말을 했니? 대답해 주십시오. 정말 사고였습니까? 강세연이 다그쳤다. 강필수는 천천히 손을 놓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세연아,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세연이 소리쳤다. 그 목소리에는 53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사랑, 존경, 배신, 분노, 슬픔, 모든 것이. 강필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강세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세연아, 앉아라. 긴 이야기가 될 것 같구나. 강세연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다.
강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1985년, 그때 산미철강은 위기였어. 창업주 사장님이 쓰러지셨고 후계 구도가 불분명했지. 두 명의 후보가 있었어. 나와 김익두. 강세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김익두는 능력이 뛰어났어. 영업, 재무, 기술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았지. 사장님도 그를 총애하셨고 임원들도 그를 지지했어. 나는 초조했어. 이대로 가면 내가 밀릴 게 뻔했거든. 강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나는 선택을 했어. 비겁한 선택을. 무슨 선택입니까? 강세연이 물었다. 목소리가 쥐어짜듯 나왔다. 김익두를 제거하기로 했어. 그 말에 강세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강필수는 계속 말했다. 당시 내 친구 중에 조직 폭력배가 있었어. 그에게 부탁했지. 사고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날 밤 김익두가 회식 후 차를 몰고 가던 길에 강필수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검은색 트럭이 고의로 들이받았어. 김익두와 그의 부인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지. 강세연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53년간 품어왔던 의문이 풀렸지만 그 진실은 너무도 잔인했다. 왜? 강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저를 입양하셨습니까? 죄책감 때문입니까? 강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그랬어. 사장님이 자네를 입양하라고 권하셨을 때 나는 거절할 수 없었어. 거절하면 의심받을까봐. 그래서 자네를 데려왔지. 하지만 강필수가 강세연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자네를 키우면서 진짜로 아들처럼 사랑하게 됐어. 처음에는 죄책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됐어. 세연아,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정말로 자네를 사랑했어. 사랑? 강세연이 비웃었다. 제 부모를 죽인 사람이 감히 사랑을 말합니까? 나도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하지만 세연아, 이것만은 믿어다오. 내가 자네한테 한 모든 것은 진심이었어. 자네를 키우고 가르치고 아낀 것. 다 진심이었어. 강세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진심? 진심이라고요? 그럼 제 인생은 뭡니까? 저는 53년 동안 살인자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살인자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진심입니까? 강필수도 일어났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강세연이 본능적으로 부축하려 했지만 손을 거뒀다. 강필수는 벽에 기대어 서서 말했다. 미안하다, 세연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자네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어. 속죄? 강세연이 소리쳤다. 속죄는 감옥에 가는 겁니다. 법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사는 게 속죄입니까? 강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강세연은 계속 소리쳤다. 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 어머니는요? 저는 그분들 얼굴도 기억 못합니다. 6살이었으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부모님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신이 제 친부모를 죽였다고요? 강세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게 무슨 운명입니까?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강필수는 무릎을 꿇었다. 75세의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세연아. 정말 미안하다. 나를 죽여도 할 말이 없다. 그 모습을 보며 강세연은 무너져 내렸다.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53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그랬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강세연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다. 강필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일어나십시오. 강세연이 차갑게 말했다. 무릎 꿇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강필수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다. 강세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강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 지강이는 몰라. 아무도 몰라. 나만 알고 있었어.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을 막지 마십시오. 강세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저는 이 그룹을 지킬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했던 이 회사를, 당신이 빼앗아간 제 아버지의 자리를 되찾을 겁니다. 세연아, 그게 무슨 뜻이니? 제가 회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명해서가 아닙니다. 제 실력으로, 제 능력으로 오를 겁니다. 강세연은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다. 강필수가 뒤에서 불렀다. 세연아, 나를 경찰에 신고할 거니? 강세연은 걸음을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강세연은 집을 나갔다. 뒤에서 강필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운전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다. 그랬다. 다음 날부터 강세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먼저 그는 법무팀에 지시했다. 강지강 전무의 모든 재무 거래를 감사하십시오. 지난 10년간의 모든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법무팀은 즉시 움직였다. 일주일 만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강지강의 비리는 상상 이상이었다. 총 50억 원 이상의 공금이 사라졌고 그중 상당수가 강지강의 개인 계좌와 그의 측근들에게 흘러갔다. 유령 회사를 만들어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일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도박을 했고 고급 유흥업소에서 돈을 뿌렸다. 강세연은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이사회에 보고했다.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이게 사실입니까? 회장님의 친아드님이. 이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강필수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강세연을 바라봤지만 강세연은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저 냉정하게 보고를 계속했다. 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강지강 전무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회장의 아들을 고발한다? 그것은 곧 그룹 전체의 스캔들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강세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만약 이 문제를 덮는다면 저는 이사직을 사임하고 언론의 모든 것을 폭로하겠습니다. 그 말에 이사회장이 황급히 말했다. 잠깐, 세연 전무.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맙시다. 회장님과 상의해서 상의할 것 없습니다. 강세연이 끊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설령 회장의 아들이라 해도. 그때 강필수가 입을 열었다. 세연 전무의 말이 맞습니다. 모두가 강필수를 쳐다봤다. 강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제 아들이 저지른 일입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강지강 전무를 즉시 해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십시오. 이사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내친다? 강필수는 강세연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묘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다.
이것이 너의 복수구나. 나를 직접 죽이는 대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는 복수.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랬다. 강지강은 다음 날 구속되었다. 경찰이 회사로 찾아왔고 강지강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다. 형님, 형님, 강지강이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강세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강지강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봤다. 가슴이 아팠다. 아무리 미워도 53년을 함께 산 동생이었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의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친아버지가 일했던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그랬다. 강지강의 구속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재벌 그룹 총수 아들 횡령 혐의로 구속 산미그룹. 내부 비리 척결나서 기사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여론은 산미그룹에 호의적이었다. 회장이 직접 아들을 고발했다니 대단하다. 역시 원칙을 지키는 회사다. 주가는 잠시 흔들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다. 오히려 투명 경영을 한다는 이미지가 생겨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다. 안건은 단 하나. 차기 회장 선출이었다. 강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물러날 때가 됐습니다. 75세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제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회장님, 제 뜻은 확고합니다. 강필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 제 후임으로 강세연 전무를 추천합니다. 강세연은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앉아 있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이사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입양아인 세연 전무를 후계자로. 하지만 전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필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능력입니다. 세연 전무만큼 이 그룹을 이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그가 이룬 성과를 보십시오. 해외 사업 확장, 신규 사업 개발, 재무 구조 개선, 모든 것이 그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었다. 산미그룹이 여기까지 온 것은 강세연의 공이 컸다. 하지만 혈연이 아니라는 점이.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물어봅시다. 강필수가 강세연을 바라봤다. 세연 전무, 당신은 이 그룹의 회장이 될 의향이 있습니까? 모든 시선이 강세연에게 집중되었다. 강세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그룹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제 인생의 전부를 이 그룹에 바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신다면 저는 이 그룹을 더 큰 곳으로 이끌겠습니다. 제 친아버지 김익두 부사장이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그 말에 이사회장이 눈을 크게 떴다. 김익두 부사장? 그분의 아들이었습니까? 네. 강세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본명은 김세연입니다. 김익두 부사장의 외아들입니다. 1985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고 강필수 회장님께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3년간 이 그룹의 일원으로 살았습니다. 이사들은 숨을 죽였다. 이것은 그들도 몰랐던 이야기였다. 저는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선배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뛰어난 경영인이었고 이 회사를 사랑했다고. 그 아들로서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강세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그룹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다. 이사회의 투표가 진행되었다. 결과는 만장일치였다. 모든 이사가 강세연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강필수는 떨리는 손으로 박수를 쳤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강세연은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사의 마음도 있었다. 이 사람이 자신을 키워준 것은 사실이니까. 비록 죄책감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그 덕분에 지금의 자신이 있으니까. 하지만 용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랬다. 회의가 끝나고 강세영과 강필수만 남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강필수가 입을 열었다. 축하한다, 회장님. 그 호칭에 강세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는군요. 그래야 하지 않겠나. 이제 자네가 이 그룹의 주인이니까. 강필수가 천천히 일어났다. 세연아. 아니, 회장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나? 무엇입니까? 나를 경찰에 신고할 건가? 강세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이미 벌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던 아들을 잃었고 이제 이 그룹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존경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벌일 겁니다. 강필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 그리고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다. 문을 나서기 전 뒤돌아보며 말했다. 세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믿어다오.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은 진심이었어. 비록 죄책감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사랑이 됐어. 너는 내 인생의 자랑이야. 그 말을 남기고 강필수는 나갔다. 강세연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복수를 잃었다. 친아버지의 원수에게서 그룹을 빼앗았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했다. 53년을 함께 산 사람을 잃은 슬픔. 그것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랬다. 3개월 후 강세연은 정식으로 산미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취임식 날 수많은 임직원들과 언론이 모였다. 강세연은 연단에 섰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는 산미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키워주신 강필수 명예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객석에 앉은 강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훨씬 여위어 있었다. 지난 3개월간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저는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그룹을 더 투명하고 더 윤리적으로 경영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취임식이 끝나고 강세연은 회장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강필수의 편지였다. 강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세연아,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병원에 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 길어야 6개월이란다.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치료받기로 했어. 이 편지는 내가 죽은 후에 너한테 전달될 거야. 세연아, 내가 너한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내 부모님을 죽이고 그 사실을 53년간 숨겼어.
나는 비겁한 인간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믿어다오. 너를 키우면서 느낀 사랑만큼은 진심이었어. 너는 내가 낳은 아들보다 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 내가 이 그룹을 이끌어갈 거라는 걸 알고 죽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 부디 행복해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젠가는 나를 용서해다오. 내 아버지 강필수. 강세연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 슬픔, 그리움, 미움, 사랑.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병원이 보였다. 강필수가 지금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가야 할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야 할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다. 그로부터 5개월 후 강필수가 사망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강세연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아버님을 잃어서 힘드시겠습니다. 하지만 강세연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강세연은 혼자 영정 앞에 섰다. 강필수의 사진이 미소 짓고 있었다. 당신은 제 부모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당신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원수로? 아니면 아버지로? 강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마 평생 답을 찾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 그룹을 지킬 겁니다. 제 친아버지가 사랑했던 이 회사를, 그리고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꿈도 함께.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랬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다. 강세연, 아니 김세연은 산미그룹을 철강업계에서 국내 5대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투명 경영과 윤리 경영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았고 해외에서도 성공적인 사업을 펼쳤다. 어느 날 그는 회사 역사관을 찾았다. 그곳에는 산미철강 창업부터 현재까지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역대 임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중에서 김익두 부사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다. 강세연은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사랑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옆에 걸린 강필수의 사진도 바라봤다. 그리고 당신. 저는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키워준 것만큼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이 그룹의 역사입니다. 강세연은 천천히 역사관을 나왔다. 밖에는 봄 햇살이 따스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하지만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의연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는 선택했다. 증오가 아닌 책임으로, 복수가 아닌 의무로 살아가기로. 그랬다. 그렇게 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가 용서로 또 상처의 치유로 마무리된 것에 대하여 응원하여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